대한매일신보라는 한말 최대의 민족지를 창간한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어네스트 토마스 베셀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항구 도시 브리스톨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와서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러일 전쟁이 터지자 데일리 크로니클이라는 영국 신문의 특파원으로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영국인이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무역업에 했기 때문에 한국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글과 영문으로 된 두 개의 신문을 한 지면에,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한글 3페이지, 영문 1페이지였는데 비해서 대한매일신보는 영문 4페이지, 한글 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다가 다시 둘을 쪼개서 두 개의 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순 한글 신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나중에 신문이 3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강력한 항일 논조를 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일본은 러일 전쟁 후에 한국 언론을 직접 검열하고 탄압을 했는데, 베셀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검열의 올가미를 벗어났어요. 한국의 우국지사들이 이 신문을 지원하고 발행부수가 최고에 달하고 나중에는 국채보상운동의 중심기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외교 교섭을 통해서 베셀을 많은 탄압을 가했습니다. 거기 굴하지 않고 베셀은 37살에 한국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것은 베셀이 브리스톨에 태어났을 때의 출생 증명입니다. 영국에는 그 당시에 벌써 이런 형식의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출생 증명은 분홍색, 결혼 증명은 이런 초록색. 이게 이제 베셀의 출생과 결혼 증명서입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부모는 누구고 직업은 뭐고 하는 걸 다 이제 적어 놨죠. 1900년에 이제 고베에 와 있는 동안에 영국의 신부를 데려다가 결혼식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일본에 있을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금년 8.15 기념우표로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뒤에는 이제 본인의 서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 기념우표에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보내면서 사인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베셀인데 이름도 비슷할 뿐 아니라 대한매일신보 지면의 판권에 늘 한자로 배설로 적혀 있기 때문에 나는 배설로 부릅니다. 자기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배설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양기탁 선생이 거의 제작과 경영을 총괄했습니다. 두 분의 사진이죠. 대한매일신보의 발행 상황은 내가 지금 설명을 했듯이 처음에는 가운데 있는 파란 색깔에 밑에 있는 연두빛,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은 지면에서 내다가 그 이듬해에 국한문과 영문을 분리를 해서 내다가 1907년에는 순 한글판을 또 창간했어요. 그래서 3개 신문이 발행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한글, 영문 2개 신문은 발행했지만은 3개 신문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한글을 그 당시에는 옆으로 가로쓰기를 하는 거를 아무도 안 했어요. 독립신문도 그렇고 모두 세로 쓰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문판에 따라서 팔랑을 쪼갰는데 이 쪼갠 지면에다가 넣으려니까 이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편집이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상한 편집입니다. 영문판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한글판도 거기다가 가로쓰기를 하면 간단한데 가로쓰기를 안 하고 세로쓰기로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저런 모양이 된 거예요. 또 나아가서 순 한글판을 또 발행을 했어요. 이때는 따로 독립된 거니까 세로쓰기를 해놨고, 우리가 이제 흔히 독립투사, 항일 독립 언론인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엄격한 인물로 생각하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고베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고베에서 발행된 재팬 크로니클이라는 영어 신문에 보면은 배설이 이런 코믹송을 잘 불렀습니다. 또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활달한 성격의 인물입니다. 배설이 코믹송을 불렀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역시 사진도 그런 사진이 있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까지 거의 다 나오죠. 배설의 부인이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아까 봤던 그 결혼 신고서입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배설은 특파원 자격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이때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서양 기자들이 많이 왔어요. 청일 전쟁 때도 기자들이 좀 왔지만은 그때보다는 러일 전쟁은 많은 관심을 끌어서 여러 특파원들이 왔는데, 잭 런던이라는 미국의 소설가도 여기 와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일본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사람 기자들. 싸움터가 한반도가 돼가지고 많은 외국 특파원들이 오고, 우리나라는 그냥 전쟁터를 내준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라는 런던에서 발행되는 화보 잡지에 실린 그림입니다. 고종과 순종이 위에 하얀 옷을 입고 있고, 밑에 시종 무관장한테 특파원이 명함을 건네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양 특파원들입니다. 러일 전쟁을 취재왔던 기자들이죠. 코리아 데일리 뉴스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는데, 이게 그 지면입니다. 일면에는 그 당시에 영국 신문이 대개 다 광고를 일면에 실었어요. 2면부터의 기사가 들어갑니다. 5면에 보면은 이제 한글판이 들어갔는데, 대한매일신보 한글판은 역시 영문판하고 체제를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기사가 이상한 모양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 한글 전용 신문을 또 하나를 창간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편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일본은 벌써 한국에 대해서 언론 통제를 하라고 강압을 합니다. 사전 검열을 해라. 헌병대가 사전 검열을 해서 하는데,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마른 분이 양기탁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기탁 선생의 초상화인데, 이것은 지금 프레스센터 19층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이게 이제 배설을 추방하기 위해서 일본 헌병대에서 주고받은 그런 문서들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베셀에 대해서 고소한 건을 뭐 어떻게 처리한다. 영어로 알프레드 만함이라는, 베셀이 이제 고소를 당하니까 영국 사람 알프레드 만함에게 건을 넘겨줬다 하는 그런 걸 이제 비밀 기록을 일본 측에서 발행했던 겁니다. 일본 외무차관에게 고소에 대한 비밀 1908년 6월입니다. 제1차 재판은 1907년에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영국이 배설을 재판에 회부했는데, 일본 사람이 관할한 게 아니고 영국 측이 영사관에서 재판했어요. 그래서 6개월간의 근신형을 매겼습니다. 배설의 집 가운데 있는 거, 왼쪽에 배설, 오른쪽은 이제 배설이 판권을 일시 이양한 만함이라는 사람이고,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라든지 뭐 하는 그 서양 화보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양기탁입니다. 수염난 양기탁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양복을 입은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대한매일신보 사장 배설에게 일체의 신문통신 사무 편의를 주어라 라고 고종이 도장을 딱 찍은 특허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양기탁은 벼갈 때가 되니까 대한매일신보사로 도망을 갔어요. The Korean editor who escaped from the Japanese. 대한매일신보 사옥은 치외법권입니다. 거기는 일본 경찰이 잡으러 오지 못하니까 거기 있으면서 신문을 만듭니다. 시리아 방송대국을 영어로 번역을 한 게 바로 이 코리아 데일리 뉴스입니다. 오건 조약 청체 전말하고 시리아 방송대국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호회를 발행을 했어요. 시리아 방송대국과 오건조약 청체 전말은 일본 신문이 그대로 또 전제를 합니다. 한쪽은 순한문으로, 한쪽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호회를 내니까 일본에서 발행되는 재팬 위클리 크로니클입니다. 영국 사람이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이게 그대로 다 전제를 하고, 그게 다시 이제 그 맥켄지가 쓰는 책에도 실리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는 영국에 대해서 다시 강력한 외교 공세를 펴가지고 상하이에 있던 영국 고등법원의 재판관과 검사가 한국에 와서 일본 통감부의 미우라 야고로라는 제2인자하고 공동으로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그 공동 기소장입니다. 수지분 포살상보라는 대한매일신보의 기사, 친일 고문,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쏘아 죽인 데 대한 기사. 두 번째는
100메트날이 1앞 2 이태리 100 메테르니히입니다. 메트날이라는 게 메테르니히가 100명이 있어도 한국을 업제치 못한다라는 논설. 또 학계의화, 학생들이 손가락에 피를 흘려서 애국을 맹세하는 이러한 논설. 이게 소송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제시를 했어요. 아주 역사적인 재판입니다. 영일 양국이 공동으로 재판하는 것은 처음이고 외교사나 사법사상에도 큰 문제고 우리 언론사에서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재팬 크로니클에도 그 특파원이 와서 취재를 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노스 차이나 헤랄드라는 신문에서도 보도를 하고 나중에는 영국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럽니다. 자, 이게 이제 배설이 살던 서대문의 부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08년 재판에서 배설은 3주일간의 금고형입니다. 배설은 자기의 옥중기를 연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된 재팬 크로니클에다가 My sentence of 3 weeks imprisonment입니다. 이렇게 4회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배설은 1909년 5월 1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37살인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망 기록입니다. 사망 기사는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도 그대로 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듬해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죠. 한일합방 직전에 여러 사람의 성금을 걷어가지고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다가 비석을 세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사장 영국인 배설의 묘, 배설지묘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작은 오석의 비석은 그때는 없었어요. 한일합방이 곧 되니까 뒤에 장지연 선생이 지었던 그 배설묘비 비문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허옇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 1964년에 언론인들이 또 성금을 거둬서 깎인 비문을 옆에다 조그맣게 하나 세웠습니다. 그 깎인 상처를 그냥 놔두고 새로 새겼어요. 그리고 이제 양기탁이 지은 그 만사, 또 박은식이 지은 만사, 그 만사에도 하늘이 공을 보내오는 또다시 빼어가니 구주의 오른피가 동력에 뿌려져 너풀너풀 하나의 신문지가 삼천리 강산에 흩어져 남겨 얻은 꽃다운 이름 영원히 비치리. 그리고 이제 부인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고향인 다우스버그 스탠다드에다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걸었던 영국기와 태극기입니다. 유족들이 가지고 있던 건데 내가 한국으로 가져와서 지금 동아일보 신문박물관에 있고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지금 금년 8.15 기념우표로 배설이 대한독립에 헌신한 외국인 어네스트 토마스 베셀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우표를 발행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